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저는 이지은입니다. 저는 이지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대선 얘기해 보려고요. 그렇죠? 네, 제일 핫하죠. 사실 TV 토론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소란스러워질지 몰랐어요. 저는. 네. 아니 근데 토론할 때도 엄청 재밌던데요, 저는. 진짜 재밌었죠. 네. 근데 이제 여파가 진짜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완전히 바이든 아예 휘청이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한 번 더 가겠다라는 의지 같아요. 네. 그래서 표면상 밀고 가려는 듯 보이는데 바이든이 민주당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서 이제 좀 사퇴하라고 좀 그만하라고 호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8일자죠. 네. 그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레터를 구해서 봤는데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나는 이번 레이스를 끝까지 계속할 것임을 굳게 약속한다. 여기 영어 표현 보시면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노력해 볼게요. 아유 왜 선배 잘하시잖아요. 네. 여기 보면 시원하게 한번. 보면 이지혜 기자가 확 튀어나올 때 당황스럽다니까요. 이렇게 나이브해. I am firmly. 예, I am firmly committed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이 완강하거든요. 네. 나는 꼭 완주하겠다. 이런 뜻을 굉장히 강하게 밝힌 거죠. 이제 서면도 돌렸겠다. 이제 민주당은 바이든으로 일단 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서면 돌리고 나서 하루 뒤니까 미국 시간으로 어제 하원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의원 모임별로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놓고 워싱턴 포스트 보니까 바이든이 완주할 것이라고 민주당도 미묘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악시오스 같은 경우는 반란군의 반란이 끝났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바이든 사퇴론이 불거진 하원에서 어느 정도는 봉합되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처음에는 이제 하원에서 공개적으로 물러나라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좀 상쇄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지금 213명이거든요. 근데 TV 토론 이후에 공개적으로 바이든 물러나라고 했던 의원은 지금까지 파악된 게 7명. 네. 그런데 이번에 의총 거치면서 적어도 하원이 집단적으로 바이든 물러나라 이렇게 뜻을 모으고 목소리를 낸 건 아니니까요. 일부의 목소리였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하원도 중요하지만 상원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아직까지 상원에서는 대놓고 바이든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는 없었어요. 어쩌면 그 임시 봉합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민주당도 선택지가 생각보다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람 플랜 B도 없는 것 같기도 하거니와 그게 현실적으로 돈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이제 선거를 위해서 모금을 한 돈, 기부금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게 토론에서 문제고. 그렇죠. 네. 돈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돈에서도 사실 어떤 대안이 없어 보인다라는 측면인데 뉴욕타임스 보도 보다 보니까 지난 2년간 바이든과 해리스가 재선을 다시 도전하려고 모금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바이든과 해리스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네. 후원금을 받은 셈인데 이렇게 해서 얻은 기부금이 현재 9,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260억 원 정도. 엄청 많이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바이든과 해리스 이 둘이 아니면 이 돈을 사실상 쓰기 어려운 거잖아요. 기부자들이 사실 이 둘을 보고 돈을 준 건데 그렇죠. 돈의 문제 때문이라도 민주당의 선택지는 사실상 처음부터 거의 정해져 있었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안 물러난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돼도 그 돈을 쓰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러닝 메이트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궁금해서 NBC에서 한 분석을 보다 보니까 네. 해리스는 어쨌든 바이든의 러닝메이트고 네. 해리스의 선거운동 계좌가 바이든과 함께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만약에 바이든 대신 해리스가 후보가 된다면 연방이 선거자금법에 따라서 그 돈을 모두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둘 중에 후보가 나오기만 하면 재정적으로 그 돈을 끌어다 쓰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다른 후보로 정말 다른 얼굴로 교체가 된다고 한다 하면 후원금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선거자금
규모 면에서 바이든 측이 트럼프 측보다 많이 뒤져 있거든요. 네. 이미 이달 초 기준으로 바이든 쪽은 2천이 아니죠. 2억 1,200만 달러. 공화당 측은 2억 3,500만 달러. 솔직히 민주당이 한 푼이 지금 안 쉬운 상황이니까 후보를 뒤엎으려고 해도 그 돈을 무시를 못하죠. 아까 뉴욕타임스 보니까 억만장자한테 기부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걸 썼던데 그거는 좀 물론 이제 물론 기부를 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쵸. 좀 현실성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까지 돈이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있는 기부를 받은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일단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둘을 보고 줬으니까 일단 둘 중에 누군가 나오면 제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민주당도 하겠죠. 뭐 그나저나 어쨌든 트럼프가 잠깐 조용한가 싶더니 네. TV 토론 끝나고 잠깐 조용한가 싶더니 또 얘기를 막 하고 있어서 네. 그 우리 독립기념일 날 소셜 미디어에도 뭘 올렸잖아요. 네, 이게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트럼프가 만든 소셜 미디어인 거 아시죠? 그쵸, 이제 트루스 소셜이라는 데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올린 게 뭐였냐면 매우 무능한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행복한 독립기념일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제 일부러 이렇게 글씨까지 써놨는데 이 바이든을 겨냥해서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 메시지가 또 충격적인데 토론에서 개처럼 숨을 헐떡인 뒤에 해외여행을 탓을 하고 토론이 끝난 뒤에 감기 탓으로 돌렸다. 누가 그를 인지장애가 있다고 말하겠는가 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이 걔가 우리가 아는 DOG 맞죠? 그렇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였으면 저는 모욕죄로 맞아요. 고소당했을 거라고 큰일 저는 나지. 생각을 해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한테 TV 토론이랑 또 골프 대결을 하자 이렇게 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판 더 뜨자 약간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 앞에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지만 그 속내는 너 한 번 더 망신 당해봐 이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 보면 트럼프가 어느 정도 본인은 엄청 자신감이 있다라고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도 토론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바이든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사실 골프 대결에서도 더 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에서 내가 바이든에게 20타 우위 줄게. 이런 식으로 또 선심도 써서. 네. 이건 진짜 노골적인 조롱 아닙니까? 그렇죠. 살살 긁는 듯한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기 전에 선배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좀 옛날보단 조롱의 수위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엄청 조롱이 그래도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시작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해요. 우리나라 토론 되게 양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보면 네, 넘겨볼게요. 볼까요? 멈췄어요. 네. 그래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또 얘기할 주제는 이제 각국 트럼프의 각국이 다 트럼프의 줄대기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건데, 그러니까 줄을 댄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 그 대선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 그 형국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많이 유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줄 있는 인사들을 찾는 국가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심지어 유럽 각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그 지금 나토 정상회의,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그 정상회의를 트럼프랑 접촉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가 있는데 바이든이 그렇죠. 아니라 트럼프 쪽과 접촉면을 넓힌다라는 거잖아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고위 관계자들이 이 트럼프 쪽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키스 켈로그 이 사람. 전 백악관 NSC 사무총장. 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 켈로그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친 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AFPI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걸 이끌고 있는 인물이고 최근에 그 같은 그 단체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 네. 이 사람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와 빨리 휴전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어떤 계획을 보고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단체를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다시 이제
가져갔을 때 트럼프 2기의 외교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추로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선배 언급하신 그 플라이츠 부소장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다녀갔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만나지 않았나요? 네, 현대차 뭐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플라이츠 부소장을 초청해서 우리 현대차 임원들이랑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고 네. 기업만 만난 것도 아니고 네. 기자 간담회도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럼 안 만났냐 봤더니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만나서 그 트럼프의 외교안보 전략, 뭐 정책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대요. 이건 거의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우리 외교부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미리. 네. 여기 지금 프레드 플라이츠도 굉장히 엄청 주목받는 인물인데요. 키츠 켈로그도 물론 중요하지만 플라이츠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AFPI 소속으로 있지만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NNC 비서실장을 지냈고 네.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면 굉장히 요직을 맡을 거다라고 관측이 되는 트럼프 측의 최측근. 그러니까 외교안보 책사라고도 이게 소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의 이제 판을 다 짤 거로 보이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당연히 외교부도 공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더 긍정적인 그렇죠. 신호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 발언이 좀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네. 일단 윤 대통령이랑 좋은 친구 사이가 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 잘 맞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비주얼은 좀 그러니까 유튜브니까 삐삐삐삐. 아니 근데 바이든이 그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찾아서 네. 그때 작년 12월인가요?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맞아. 근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 둘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약간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렇긴 하다, 그죠? 네, 조금 그러니까 나랑 얘랑 친하고 쟤랑 친한데 얘네 둘은 사이가 안 좋아.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플라이츠 부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능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근데 좀 이번에 뭐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짚겠지만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그리고 또 2기 외교 정책은 한국 안보에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될 거다 이렇게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주한미군으로 이제 이분 얘기는 북한을 이제 억지를 할 거다. 중국 억지가 아니라 북한을 억지해서 뭐 지금 한반도에서 무너져 있는 약간 동맹 관계를 우리가 복원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미리 좀 안심을 시키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트럼프 쪽 인사를 이렇게 미리 벌써부터 만난다라는 거는 대선이 몇 달이나 남았는데 그만큼 트럼프 쪽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뭐 잇따라 이제 말실수 말 더듬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고령 리스크가 있다. 결국 뭐 끝까지 완주 못하지 않겠느냐. 뭐 정권을 잡더라도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기지 못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 쪽에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력만 놓고 보면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무게추로 따져서도 지금 훨씬 더 이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쵸.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뭔가 타개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가 있을까요? 저 골프 한번 떠볼까요? 골프에 맞짱 한번 떠보면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고령이지 않다. 이거 내가 오히려 더 정정합니다. 오히려 그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관전 포인트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래저래 뭐 접촉을 많이 차단한다고 하잖아요. 그쪽 참모진들이. 그래서 뭔가에 아무튼 반전 포인트가 있을지 이렇게 모멘텀을 살릴 수 있을지 바이든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프랑스도 루펜이 이길 줄 알았지. 그렇지. 끝까지 네. 가봐야죠, 사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 맞습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몇 함께 달이 지켜보시죠. 남았습니다. 네, 우리 앙골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새로운 얘기를 8 오버, 7 오버. 오. 맞아.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고 새로운 얘기를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퇴근하고 계시죠? 네. 네. 우리도 가기로 합시다. 네, 빨리 갑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